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나라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활 습관 속에서 내가 항상 반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더 편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의 책에서는 1, 2, 3부로 나누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구분되는데요. 1부에서 변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뇌의 신경학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뇌 회로를 강화시켜 이를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뇌는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데 저항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뇌의 기능과 습관의 강력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변화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뇌와 명상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명상은 뇌의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뇌의 상단 부분, 특히 피질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명상은 뇌의 활동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명상 및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 나아가는 단계와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변화와 긍정적인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과 연결을 끊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명상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뇌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서 부록으로 새로운 내가 되는 명상 안내문을 4주차로 제시해 주고 다양한 유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좋으니 해봐라 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니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책인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원하는 삶을 창조하라.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접근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뇌와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또 물리학에 대한 비약적 이해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성이라고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에 이미 훨씬 더 접근해 있다. 나는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터이자 뇌기능, 생물학, 뇌화학, 신경과학 분야의 교육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당신과 나 같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본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바꾸었을 때
건강과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구 손상을 입거나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놀라울 만큼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현대의학은 이런 회복을 자연 치유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적 여정에 대한 나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회복에는 마음과 관련된 강력한 요인이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 그들의 육체적 변화는 그렇게 자유치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발견은 나의 대학원 연구 주제였던 뇌영상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 불을 붙였다. 나는 이 치유 과정에서 뇌와 몸에 무엇인가가 일어났음이 틀림없고 집중해서 연구한다면 그런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책에서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원리를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변화, 반응이 아닌 선택.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이는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 등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거나 혹은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한다. 건강, 인간관계, 직업,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억지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왜 기다리기만 하는가?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배우며 변화할 수도 있고 기쁨과 영감의 상태에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택한다. 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이 불편함과 귀찮음, 예상에서 벗어남, 불확실한 시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겪었던 일시적인 불편함에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 누구나 처음에 더듬거리며 글을 읽은 시절이 있다. 바이올린이나 드럼을 처음 연습하던 때 부모님은 우리를 방음시설이 된 방으로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지식은 풍부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섬세함이 떨어지는 의과 대학생에게 피를 뽑힌 불쌍한 환자들도 있다. 지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기술이 몸에 뵐 때까지 배운 것을 적용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 지금까지 능력을 키워온 방법일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다. 관찰자 효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생각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물질과 에너지로 나누었다. 물질과 생각 또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 물질, 이원론은 현실이란 본래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초기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한 부분이며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 생각과 느낌에 반응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과 물질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와 같은 탐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현실을 창조하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육체적 자아든 감정적 자아든 혹은 영적 자아든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옆구리살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더 살찌고 퉁퉁한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밤에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본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말 안 듣는 아이를 야단친 부모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문대 위의 무고한 희생자처럼 인내심으로 견디는 천사로 보거나 아니면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린 끔찍한 괴물로 여긴다. 과연 둘 중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 정답은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에서부터 부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이다. 어떻게 이 다양한 모습들이 모두 진실일 수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거의 낡은 이해 방식을 깨부술 참이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사람들이 이 책에 끌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 시도했던 육체적, 감정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노력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의지나 시간, 용기, 상상력의 부족보다는 인생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근본적으로 크게 관가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낼 정도로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진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적극적인 노력의 혜택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생각이 삶의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붙잡아 두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에 계속 집착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이 원리가 진심임을 정말로 안다면 바라던 운명의 의도대로 창조할 수 있는 하루를 그냥 놓치고 말 것인가? 삶을 바꾼다는 것은 나는 이 책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꿔놓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강력한 존재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당신이 보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 현실을 보는 관점을 깨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변화는 그저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이 실제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창조하도록 돕기 위해 우주론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단지 현실의 본질과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훑어보기만 할 테니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은 생각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온 생각들을 기꺼이 버릴 의지가 있는지만 시험할 것이다. 일단 현실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과 요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 현실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정체성도 바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도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 우리 인간과 이 행성의 공동 생활자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몸의 화학적인 균형이 깨지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진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을 때 몸이 어떻게 자동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지 보여준다.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보았을 때 가게에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애인과 마주쳤을 때 고속도로가 꽉 막혀 회의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날 때
우리는 그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생각은 꼭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뇌 속에 박혀 있는 불쾌한 기억을 다시 꺼내내기만 해도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만한 미래의 경험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다. 즉, 우리 몸은 미래 아니면 과거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만들고 있다. 한편 동물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그렇게 자주 또는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은 두어 달 전 코요테에게 쫓겼던 때는 고사하고 바로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수시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면 건강에 해롭다. 어떤 유기체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생물도 매일매일 비상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스트레스 반응을 끄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고장난다. 실제적인 위협이든 상상 속의 위협이든 그로 인해 매일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보인다고 하자. 심장은 벌떡벌떡 뛰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낸다.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 신경계는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멀리 도망칠 수도 없고 상대를 흠씬 두들겨 패줄 수도 없다. 결국 심장이 하루 종일 과다하게 뛰도록 만들 뿐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마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걸릴지도 모른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에너지를 외부 환경의 어떤 사건에 쏟아붓고 나면 몸속의 내부 환경에 남는 에너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성장과 복구에 쓸 에너지의 부족 현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감기든 암이든 혹은 류머티스 관절염이든 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물과 인간은 둘 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인간은 그 충격적인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왜 그렇게 해로운가? 화학적 균형이 자주 깨지면 그 불균형 상태가 표준이 되고 만다. 결국 우리는 질병을 얻어 고통스러운 유전적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유전자 일부를 잘못 조절해서 그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의 단추를 누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황에 잘 적응한 유익한 생화학적 반응이 이제는 상황에 부적응한 해로운 반응이 되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사자에게 쫓기고 있던 원시인의 경우에 스트레스의 반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상황에 잘 적응한 경우이다. 그러나 승진 문제로 가슴을 졸인다거나 경영진에게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거나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걱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면 우리는 사자에게 쫓길 때와 똑같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황에 부적응한 경우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상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투쟁 또는 도주 반응에 다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몸은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면역계, 소화계, 내분비계 등으로부터 가져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근육으로 보낸다. 그러나 원시 시대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생산은 분노, 두려움, 질투, 증오와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공격, 낙담, 걱정, 불안 등의 느낌을 유발하며 통증, 고통, 슬픔, 절망, 우울 등의 경험을 야기한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과연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기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를 예상하며 살거나 기억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시 경험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더 커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대부분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집중한다. 몸,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 환경, 이 위협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것인가? 시간,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 생존 모드의 삶이 우리가 빅3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생존 모드가 촉발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몸, 환경, 시간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 한정짓게 되며 점점 덜 영적이고 덜 의식적이 되어간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된다. 습관적으로 외부 환경 속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정체성은 몸 안에 국한된다. 몸 안에 방출된 화학물질은 외부 환경에 관심을 두라는 신호를 보낸다. 내가 소유한 것, 아는 사람, 가야 할 장소, 직면한 문제, 싫어하는 머리 스타일, 신체 부위, 몸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외모, 주어진 시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한다. 생존 모드의 삶은 현실의 99.99999% 대신 0.00000001%에 집중하도록 만든다.